자, 그럼 상담 의뢰해 주신 시청자님의 사연 어떤 내용이 또 담겨 있는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40대 남성인데요. 현재 월 보험료 38만 원을 납입하고 있습니다. 2017년 가입 당시 이 보험 안에 보장이 다 들어있다고 했었는데요. 뇌혈관과 심장질환에 대해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 주제가 이미 지금 나와 있어서 그런지 왠지 불견한 예감이 드는데 상담해보니 어떤지 그 관련 내용 좀 들어볼까요? 네, 40대 남성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혼자서 보험료를 38만 원 정도 내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가지고 있던 보험에는 뇌혈관 진단에는 뇌출혈 진단비로 3,500만 원이 보장이 되어 있었고요. 심장질환에는 급성심근경색으로 현재 3,500만 원의 진단자금이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뇌출혈은 뇌혈관이 막히는 게 아니라 뇌혈관이 터졌을 때 보장받는 건데요. 뇌졸중 및 뇌경색으로 보장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현재 보험금 지급이 한 푼도 되지 않는 담보에 가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집안에 가족력까지 계시셨는데요. 사례자분의 아버님이 현재 뇌졸중으로 치료 중이다 계시다 하여 더 안타까운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월보험료 지금 38만 원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장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가족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뇌질환의 보장이 너무 부족해 보이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그럼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당연히 어떠한 일이 발생을 하더라도 보장을 잘 받으실 수 있도록 보장의 범위를 최대한 넓혀드리는 것이 좋겠죠. 보장을 준비하실 때 그렇기 때문에 이 보장의 특약의 이름을 꼭 확인을 하시고 잘 가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뇌 관련 진단비는 보장의 범위가 가장 좁은 것이 뇌출혈이고요. 뇌출혈보다 상위에 있는 것이 뇌졸중 특약입니다. 그리고 그 보장의 범위가 가장 넓은 것이 뇌혈관 질환이라고 하는 담보입니다. 표에 보시다시피 발병률이 가장 낮은 뇌혈관 질환에서 발병률이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 뇌출혈만 가입이 되어 있으시다면 그 외에 발병률이 훨씬 많은 뇌졸중, 뇌경색 그리고 뇌혈관으로 진단을 받으셨을 때 진단금도 하나도 받으실 수 없고요. 그리고 치료비, 수술비 등 받으실 수 있는 보장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심장 역시 마찬가지죠. 심장질환에서도 급성심근경색이라는 특약을 대부분 가입을 하고 있으신데요. 급성심근경색 마찬가지로 뇌출혈처럼 10% 정도밖에 발병률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심장질환에 있어서 굉장히 이 보장의 범위가 좁은 것입니다. 90%에 해당하는 분들이 급성심근경색이 아닌 협심증과 같은 허혈성 진단으로 진단을 받으시기 때문에 꼭 허혈성 심장질환 특약이라는 것을 가입을 하셔야 어떠한 일이 발생을 했을 때라도 가입하신 목적에 맞게끔 보험금을 잘 지급을 받으셔서 치료받으시는데 어려움이 없고 가정에도 닥칠 금전적인 위험 요소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제 고객 한 분이 8월에 갑작스럽게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고객이 있습니다. 8월에 제가 처음 뵀을 때는 너무나 건강하셨어요. 그런데 전조 증상도 없이 저랑 뵙고 난 일주일 뒤에 갑작스레 쓰러지셔서 수술은 잘 하셨는데 2달 동안 의식불명 상태셨고요. 그리고 이제 깨어나신 지 한 달여 정도 되셨다고 합니다. 이번 지금 의뢰해 주신 시청자님, 지금 보험료가 38만 원 정도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보장이 어떻게 되나요? 네, 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례자님은 암 1천만 원과 뇌출혈 진단비 그리고 상해 실전 의료비 이렇게 해서 총 월 보험료를 38만 원 정도 내고 계시는데요. 그리고 사례자님의 같은 경우는 손해보험회사에 현재 사망보장금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분이 사망보장금을 종신토록 알고 계셨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손해보험회사에서 사망보장금은 보장에 대한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사망보험금 다 같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이 엄연히 보장이 조금씩 다른 겁니다. 그 차이점이 뭐가 있는지 그럼 좀 살펴주실까요? 네. 먼저 손해보험사는 그 사망 앞에 이름이 붙습니다. 질병으로 사망을 하셨느냐, 그리고 상해로 사망을 하셨느냐, 그렇게 명확하게 이름이 붙어 있고요. 생명보험사에는 일반 사망이라고 해서 사망의 원인을 따지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추가로 생명은 재해 사망이 있고요. 손해보험은 상해 사망이라고 하는데 그 두 의미는 조금 다르지만 거의 비슷하게 해석을 합니다. 상해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 사고이고요. 재해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를 의미합니다. 결국 모두 우연성을 요구한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자살인 경우 혹시 생명보험사에서는 가입한 후 2년이 지나게 되면 일반 사망보험금을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보험사는 심실상실 상태인 경우로 인해 자살을 했을 경우를 입증을 해야만이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을 받으실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실종이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반 실종일 경우 실종한 지 5년이 지나고 난 뒤 사망 선고를 받아야만이 보험금을 지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보험료를 그동안 계속 잘 납부를 하고 있으셔서 보험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여야만 된다는 것이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복잡합니다. 사망보험금의 보장 기간도 다르고 또 보장의 범위 같은 경우도 이제 차이가 있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잘 알아두고 가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지금 위 같은 상황으로 보면 현재 사례자님의 사망보험금 어떻게 좀 조정을 해봐야 되나요? 네, 현재 사례자님의 경우는 우리 사망보장금을 이제 가장의 역할까지만 가지고 가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현재 자녀가 2명이 있습니다. 10세 자녀와 12세 자녀를 두고 있는데요. 2017년도에 가입한 사망보장금 6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한 보장들은 전부 다 담보 삭제를 해드렸고요. 현재 자녀 나이 10세 기준으로 보시면 이제 사례자님이 47세이십니다. 그러면 80세까지만 보장을 받고 나머지에 대한 보장받지 못한 보장성에 대해서는 가감하게 담보 삭제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현재 38만 원 기준에 사망보장금 6천만 원을 남겨두고 나머지 절약된 보험료에 대해서 빠진 담보들을 더 넣을 수가 있게 만들어드렸습니다. 지금 보면 기존 보장은 담보 삭제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럼 그렇게 되면 지금 보장을 못 받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실질적으로 보험이 좀 없어지거나 지급이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현재 가입하고 있으신 그 보장에서 담보를 삭제를 하게 되면요, 이후에 보장을 받지 못한다는 건 당연하죠. 그래서 조정한 그 금액으로 지금 현재 보장받지 못하고 있었던 보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장 범위를 넓혀서 새로 보완을 해드릴 것입니다. 네, 사례자님처럼 지금 질병 사망보장금을 6천만 원 남겨두고 담보 삭제했을 때 사망에 대한 담보 금액은 3만 5천 원 정도 보험료가 나왔고요. 그리고 줄어든 보험료는 그동안 보장받지 못한 급성 심근경색을 포함한 허혈성 담보로 보장을 넓혀드렸고요. 그 외에 암진단이 1천만 원이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암진담보는 1천만 원 가입된 것을 암 5천만 원으로 저희가 늘려드렸고요. 보장받지 못한 범위에 있는 뇌출혈 그리고 급성 심근경색을 포함한 수술비 보장도 하나도 없었기에 뇌혈관, 심혈관 수술비 포함해서 월보험료를 23만 2천 원으로 지금 현재 보장을 받게 설계해드렸습니다. 변경된 보험을 한번 보시면은 총 보험료는 38만 원에서 23만 2천 원으로 변경이 되었고요. 월보험료는 줄어들었고 보장의 범위는 많이 넓어진 상황이죠. 기존 보장을 계속 유지한다고 했을 경우에 가족력이 있는 부분에서는 보장을 전혀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표를 잠시 보시면 우리 암 1천만 원에서는 5천만 원으로 보장을 올려드렸고요. 그리고 기존에 없던 유사암 진단비까지 넣어드렸고 표적항암 치료 시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게끔 수정해드렸습니다. 그 외에 빠져있던 뇌혈관 진단비와 허혈성 진단비, 수술비 또한 각각 2,500만 원씩 받을 수 있게끔 설계를 해드렸습니다. 기존 보험료가 지금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그럼 지금 암 진단비와 이대 질환의 진단, 수술비만 가입된 건 아니죠? 어떻습니까? 네, 아닙니다. 암을 뺀, 즉 5대 진단비라고 하죠. 우리 뇌혈관, 심혈관, 간경화, 폐질환, 신부전증에 대한 수술비도 각각 넉넉하게 넣어드렸습니다. 네, 보험료는 많이 절감이 되었고요. 대신 보장 같은 경우는 또 우리가 넓게 설계를 해드렸습니다. 기존 것으로 이제 계속 가지고 갔더라면 아무래도 이제 가족력에 의한 질환으로 보장도 받지 못했을 텐데 저렴하게 또 많은 범위를 보장받을 수 있다 보니까 굉장히 든든해하셨을 것 같아요. 네, 아주 만족하셨고요. 이 보험 또한 납입 면제이면서 비갱신으로 지금 변경을 해드렸기 때문에 우리 사례자님이 너무나도 만족해하시고 흡족해하셨습니다. 네, 사례자님이 참 좋아하셨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지금 비갱신은 여러 번 들어서 알고 있는데 납입 면제 모르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이게 뭔지도 좀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납입 면제라면 죄송합니다. 납입 기간 안에 질병이나 상해에 노출을 되었을 때 약관상에 명시되어 있는 진단을 받으셨을 경우 보험료를 이후에 더 이상 내지 않고 보장 기간까지 보장만 받으면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모든 질병에 대해서 전부 다 납입 면제가 가능한 건 아니네요. 네, 맞습니다. 회사마다 상품마다 다른데요. 예를 들어 납입 면제를 받으려면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그리고 말기 폐질환, 말기 간경화, 말기 신부전증 같은 경우 이런 진단을 받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질병, 상해, 후유장애 50% 또는 80% 이상 후유장애를 남겼을 경우 이러한 부분들이 포함이 됐을 때 납입 면제 사유가 된다라고 약관상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납입 면제에 대한 혜택이 많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파도 보험금은 내야 했을 텐데 이런 납입 면제 사유 안에 들어가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되니까 보험 가입 전에 이 관련 내용도 좀 꼼꼼하게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내 보험에도 이런 보장이 잘 되어 있는지 한번 점검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02-1638-3958번 열려 있고요. 문자는 1877-3249번 열려 있습니다.